볼커의 SD 강좌.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입니다. 자, 오늘은 볼커스텀의 라이브 SD 강좌 시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31화 드디어 오랫동안 설명해왔던 코만도 전기 건담 포스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자, 오늘은 제 31화 신 건담 포스 그레이트 판크라티온 편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용어 설명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간은 이 판크라티온 부분을 제가 판크라치온으로 주로 읽어왔거든요. 판크라치온이라고 읽어왔는데, 이게 이제 일본 표기가 이래요. 일본 표기가 이제 판크라치온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그간 그냥 저도 습관적으로 판크라치온 이렇게 읽어왔었는데, 이게 한국에서 이제 그 그리스에 있었던 옛날 그 격투기였던 이 판크라티온을 한국의 정식 표기로는 판크라티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좌부터는, 그간은 좀 이제 판크라치온이라고 해오긴 했지만, 오늘 강좌부터는 이제 그레이트 판크라티온이라고 이제 표기하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강의 중간중간에 저도 모르게 판크라치온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판크라티온이든 판크라치온이든 뭐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고대 히라버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그 발음을 살려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뭐 대충 그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징은 타이틀이 바뀐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지만 이 시리즈 코만도 전기와 건담 포스의 구성편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코만도 전기 쥐암즈, 코만도 전기 2 건담 포스, 코만도 전기 2 건담 포스 슈퍼 쥐암즈까지 이야기를 봐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네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신 건담 포스 그레이트 판크라티온이 되겠습니다. 네, 임준섭님, 비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얘네들이 분명히 같은 시리즈의 1편, 2편, 3편, 4편인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실제로 코만도 전기는 쥐암즈 한 편으로 이야기가 일단 끝나고, 코만도 전기 2 건담 포스는 지난번 통해서 보셨죠? 건담 포스와 슈퍼 쥐암즈까지 해야 마치 1, 2부 구성인 것처럼 하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더라.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이 신 건담 포스 그레이트 판크라티온도 나름대로 별도의 이야기로 한 편이 정리가 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코만도 전기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앞서 요 세 편이죠. 코만도 전기, 코만도 전기 2, 코만도 전기 2 건담 포스, 슈퍼 지암즈까지 세 편이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뒤에 2편, 3편, 4편은 또 이제 건담 포스란 이름으로 코만도 전기 2 건담 포스 슈퍼 지암즈, 그 다음에 새롭다 뉴죠. 신 건담 포스 그레이트 판크라티온, 이렇게 또 건담 포스 시리즈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좀 정신없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코만도 전기의 네 번째 이야기면서 뭐 건담 포스와 슈퍼 지암즈를 1, 2부의 한 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세 번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아예 코만도 전기란 이름을 떼내고 완전히 건담 포스란 시리즈의 연장선으로 시작했던 뭐 새로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요 신 건담 포스 그레이트 판크라티온을 오늘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건데, 문제는 얘가 여러 가지 갈래로 진행이 됐어요. 물론 그간도 SD 건담은 항상 여러 가지 갈래로 진행을 해왔는데, 일단 디럭스 봉봉, 코믹 봉봉이라고 하는 만화책이 한때 좀 이렇게 대형판? 좀 커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워졌다는 얘기죠. 편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디럭스 봉봉이라는 시리즈예요. 이거는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하고 93년에서 94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디럭스 봉봉에서 연재했던 만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SD 건담 슈퍼 배틀이라는 형태의, 기존에 제가 보여드렸던 좀 스토리 중심의 카드다스가 아니라 뭐 카드 게임을 좀 더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포맷의 카드다스에도 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코만도 전기는 꾸준히 이 원조 SD 건담이라고 하는 이제 조립식 완구죠. 조립식 완구를 베이스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뭐 요런 시리즈예요. 뭐 이거는 사실은 그간 쭉 왔던 코만도 전기 시리즈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 건담 포스 그레이트 판크라티오는 이들의 내용이 너무 많이 다르고 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크다는 겁니다. 먼저 디럭스 봉봉판부터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생긴 만화 잡지예요. 이렇게 생긴 만화 잡지인데 총 1993년 1993년이면 진짜 내가 몇 학년이냐? 제가 1990년에 국민학교 입학하거든요. 그러니까 4학년이네요. 국민학교 막 고학년 돼서 이제 고학년이야 이러고 이제 저학년 애들 앞에서 뻐길 때 정말 귀엽겠다. 네, 93년 6월호부터 93년 6월호부터 94년 1월호까지 연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8번밖에 연재를 안 했어요. 월간지에다 연재를 한 데다가 8번 정도 연재를 하다 보니까 초반부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그리다가 갑자기 이야기 전개가 빨라지다가 연재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분량이 8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요 그레이트 판크라티온 바로 전에 슈퍼 쥐암즈 편까지는 또 쭉 연재해오던 같은 시리즈의 만화인데 거기까지는 단행본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죠. 너무 비싸고 구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단행본이란 형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얘는 단행본이 나온 적이 없어요. 단행본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일본 분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만화 잡지를 잡지 상태 그대로 갖고 있어야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나마 정말 다행히도 몇몇 분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 좀 정리해둔 자료들을 공개해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 도움을 굉장히 오늘 크게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게다가 연재가 급격히 중단되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스토리를 끝내지 못하고 갑자기 엔딩이 확 진행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SD 건담 슈퍼 배틀이라는 카드 게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 파워 레벨 같은 게 있고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게임형 카드여서 지금 보이다시피 지금 왼쪽에는 그레이트 판크라치온의 캐릭터가 그려져 있지만 오른쪽에서는 기갑신 전설의 캐릭터가 그려져 있기도 하죠. 이런 걸로 말하자면은 그냥 외전 전국전 할 거 없이 막 섞여 있는 시리즈예요. 근데 그 중에 그레이트 판크라티온의 캐릭터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캐릭터에 대한 진짜 조금의 설명, 어떤 캐릭터고, 그 다음에 이름이 뭐고, 필살기가 뭐다 정도가 간략하게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 정보는 없어요. 근데 이 대사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대사를 할 만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앞뒤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요 SD 건담 슈퍼 배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파트 1에서 3까지 전개한 뒤에는 SD 건담 외전 슈퍼 배틀이라는 시리즈로 확장이 돼서 그때는 아예 외전을 주로 황금 신화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로 쭉 슈퍼 배틀 시리즈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일반 슈퍼 배틀 시리즈에는 이제 저렇게만 등장을 했었습니다. 차라리 전부 다 나오면 좋겠는데 또 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골치가 아프죠. 그리고 원조 SD 건담인데 원조 SD 건담은 원래 이제 넘버링 1번부터 쭉 있다가 요맘때쯤에 한번 시리즈를 리뉴얼합니다. 리뉴얼을 해서 그러니까 1번부터 그간 쭉 넘버링이 있던 걸 다시 넘버를 1번부터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른바 구원조라고 불리는 시리즈가 남아있고 신원조라는 형태로 넘버링만 리뉴얼한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 009번인 이제 천공신 호루스 건담 이 친구예요. 천공신 호루스 건담부터 28번인 커맨더 건담 V2까지 총 8종이 제품화가 됩니다. 그 중에 앞에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요 호루스 건담 뭐 닌자 하야테 드라고나 지크 실버 크러스터 캡틴 네오 건담 다크 아톰까지는 설명서에 만화가 없어요. 만화가 없고 그냥 간단한 캐릭터 설명이 줄글로만 있는데 이거는 만화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두 친구인데 27번인 캡틴 건담 빅토리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캡틴 건담 빅토리와
28번에 커맨더 건담 빅토리 2, 커맨더 건담 V2 이 둘은 원작 만화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제품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갑자기 이 둘에서만 이 둘의 활약을 그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코믹월드처럼 비비전서에 들어간 코믹월드처럼 두 편에 요즘 배경에 살짝 깔아놨는데 이 두 편에 요게 27호에 요게 28호에 들어있는 만화로 갑자기 이 그레이트 판크라치온의 진짜 엔딩 진정한 진 엔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엔딩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요걸로 엔딩 봤으니까 만화책하고 요거 이렇게 연결하면 되지 않나요? 문제는 만화책도 어떻게든 엔딩은 내놔서 안 맞아. 안 맞아요. 얘기가 안 맞아요. 그리고 아까 카드다스 얘기도 했는데 카드다스를 또 집어넣으면 이 사이에서 얘기가 또 틀어집니다. 왜 틀어지냐? 아까 카드다스에 스토리 설명 없다면서요. 예, 없었는데요. 예, 2012년에 얼티밋 배틀이 나오게 됩니다. 얼티밋 배틀이라고 이제 그 카드다스 복각 시리즈로 나오다가 컴플리트 박스 시리즈가 나오고 나서 드디어 이제 SD 건담 20주년, 30주년, 20주년, 그땐 20주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주년 기념으로 얼티밋 배틀이라고 이제 새로운 완전히 여러 가지 세계관을 해서 그간 이야기의 뒷설정 같은 걸 살짝 풀어주는 시리즈를 시작을 했었어요. 얼티밋 배틀은 1편부터 3편까지 있는데 그중 1편과 2편에 주로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갑자기 그레이트 판크라티온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이 몇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거기에 스토리 설명을 살짝 넣어놨네? 근데 얘가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럼 쟤랑 또 충돌하는데? 잠깐만. 아니 저기요 선생님 설명을 해주시고 너무 고마운데요. 그럼 얘랑 또 충돌하는데요? 진짜 제가 진짜 설명하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흔히 건담 우주 세계에서 많이들 얘기하죠. 뭐가 정사냐 이런 논쟁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스타워즈식으로 표현하면 무엇이 캐논이냐 정사라는 뜻이죠. 무엇이 캐논이냐라는 얘기인 건데 저는 사실 우주 세계 정사 논쟁이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외전 같은 건 그래도 꾸준히 이어져 온 시리즈, 전국전이랑 외전 같은 건 좀 정리가 돼요. 앞뒤 이야기에서 보강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담한 스토리들은 와 답답합니다. 하여간 그리고 연결전이야 연결점이죠. 오타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통해서 그레이트 판크라티온의 세계와 SD 건담 외전, 아직 외전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SD 건담 외전 사이에 사실은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고려하지 않고서는 좀 내용을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뭐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정리를 하자면 이 그레이트 판크라티온이란 시리즈는 까놓고 얘기해서 제대로 전개됐던 시리즈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전개를 하다가 이제는 그만하자 이제 안 먹히나 보다 하고 이제 적당히 접었던 시리즈다 보니까 자료 간의 설정 충돌이 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스토리는 날리고 캐릭터 소개만 하고 끝낼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또 제가 누굽니까? 정말 이 악물고 가능한 최대한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료를 수집했고요.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일단 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도 오늘 함께 다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리한 스토리에서 어디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고 어디는 어떻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은 솔직히 뭐 이른바 내가 정리한 내가 추정한 뇌피셜이다 라는 부분까지 다 정확히 언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얘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얘기는 그렇고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지난번 왠지 슈퍼 쥐암즈 편부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코만도 전기 시리즈가 확실히 슈퍼 쥐암즈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뭐 방증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 건담 포스 그레이트 판크라티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오늘 강의가 지난번하고 좀 텀이 있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슈퍼 G 암즈 편에서 모든 악의 배후, 모든 이 코스모 자타리온 제국의 배후에 있던 암흑 에너지 생명체 카이저라는 존재가 있었죠. 그 카이저란 존재와 캡틴 F91, 캡틴 포뮬러 91과
퀴러 커맨더가 함께 이 카이저와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둘의 힘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파이널 포뮬러라고 하는 뭐 일종의 거의 뭐 신급인 존재죠. 뭐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정말 모든 걸 끝장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서 새롭게 뭐 드래곤볼식으로 말하면 퓨전한 거죠. 퓨전, 그러니까 뭐 오지터, 베지터 같은 모지터 같은 게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파이널 포뮬러가 되어서 이제 카이저를 해치우었던 것이 지난 슈퍼지 암즈 편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둘의 충돌은 너무나 큰 에너지 간의 충돌이었기 때문에 시공이 갈라지죠. 네, 공간 자체가 찢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을 다 쓰고 다시 파이널 포뮬러에서 원래 형태 캡틴 F91과 퀴러 커맨더로 분리됐던 이 둘은 이 공간의 균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었던 겁니다. 까지가 지난번 슈퍼 쥐암즈의 마지막 이야기였었죠. 자, 그렇게 해서 정신을 잃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캡틴 F91이 정신을 차려보니 하늘에 이렇게 거대한 피라미드형 구조물이 떠있는 그런 공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그냥 어딘가고요.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 왔는데 저 하늘 위에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생긴 거대한 구조물이 둥둥 떠있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이제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갑자기 지금 뭐 내가 갑자기 분명 아까 우주에서 전투 중이었는데 여긴 어디지? 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어디선가 쉬쉬 막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뭔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갑자기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는 엄청난 수의 에일리언 자쿠들이 나타나서 캡틴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에일리언 자쿠들이 막 이렇게 제가 떼거지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우르르 나타나서 갑자기 캡틴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갑작스런 사태에 캡틴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까까지 막 최종 결전을 하고 있었어요. 최종 결전을 끝내고 파이널 포뮬러가 된 것도 모르겠고 막 이러고 나가서 갑자기 으악 하고 어디로 빨려 들어가 정신을 잃었다가 깼는데 뭐야? 저건 뭐야? 피라미드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에어리언들이 확 튀어나오죠. 갑자기 좀비물이죠, 여러분? 네. 참고로 이 에어리언 자쿠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 에어리언이죠? 예, 누가 봐도 에어리언 같은 이 긴 머리 입부분에 왠지 눈이 있어요. 입부분에 자쿠. 이건 자쿠가 잡아먹힌 건데 아무리 봐도 에어리언한테. 예, 그리고 꼬리도 달렸고 에어리언 자쿠는 당연하지만 마더 에어리언 에일리언 자쿠의 수하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일리언 시리즈. 그 에일리언 시리즈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캐릭터고요. 그래서 마더 에일리언 자쿠의 명예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습격하고 있는 뭐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 이 부분도 약간 자쿠레로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굉장히 잘 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이 부분 자체는 좀 자쿠레로 같고 또 보면 에일리언이 아니라고 하기는 또 그렇고 네, 천생건담의 그것도 자쿠레로 입이죠.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에일리언 자쿠들이 막 습격하고 있고 그들의 이제 장은 마더 에일리언 자쿠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냐면 이 마더 에일리언 자쿠가 언급은 계속 되는데 안 나와요. 그림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스토리에는 등장하는데 좀 애매합니다. 하여간 에일리언 자쿠가 막 공격해 오니까 캡틴도 뭐 전투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싸우지만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우르르 나오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요 에일리언 자쿠는 가샤퐁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입체화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에일리언 자쿠를 캡틴을 도와서 에일리언 자쿠들을 해치워주고 캡틴을 구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바로 빛에 이렇게 아우라가 있는 거죠. 아우라를 탁 두르고 나타난 이 세계에 존재하는 신들. 이 세계엔 여러 신들이 있는 세계관인데 신들 중 하나인 천공신 호루스 건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누군가가 에일리언 자쿠한테 막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내려와서 구해줬던 거죠. 이 신은 그래서 그러니까 신입니다. 정말로 대놓고 천공신 호루스 뭐 자신의 정체가 실은 신이었다 이런 게 아니라 대놓고 말해요. 나는 천공신 호루스 건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신의 도움에 의해서 캡틴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 그는 캡틴에게 이런저런 걸 설명해 줍니다. 이곳은 메비우스 은하라고 하는 어떤 다른 차원의 우주고요. 네, 북치는 수리기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존에 이제 그 캡틴들이 왔던 우주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네, 다른 차원의 이제 우주입니다. 메비우스 은하라고 불리는 곳이고 현재 여기에서는 이 은하 최고의 전사를 가르는 그레이트 판크라티온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하제일 무술대회예요, 여러분. 그죠?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이제 곧 개최할 거다. 지금 막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그레이트 판크라티온이 열리는 곳이 바로 이곳 스타 콜로세움이에요. 이게 그림으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좀 땡겨서 보면 여기 콜로세움이죠. 이렇게 이제 관중석이 있는 콜로세움이고 이 안에서 천하제일 무술대회 그레이트 판크라티온을 해서 최고의 전사를 가른다 라는 대회가 이제 곧 열릴 것이다 라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냥 주변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제목인 그레이트 판크라티온은 바로 이 무투 대회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서 천공신 호루스 건담은 얘기해요. 왜냐 아까 캡틴이 싸우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에일리언 작품대가 오면 그냥 당했을 텐데 캡틴은 위기에 빠졌을지언정 열심히 저항을 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얘기를 합니다. 자네도 이 대회에 참가해보지 않겠나? 아까 보니까 실력이 괜찮은 것 같아. 뭐 나만큼은 아니지만 본인이 이겼잖아요. 나만큼은 아니지만 자네도 실력이 괜찮은 것 같으니 이 대회에 참가해주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대회에 참가해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실은 현재 이 메비우스 은하에도 기존에 캡틴이 있던 은하에도 코스모 자타리온 제국을 통해서 이제 전 우주에 악이 퍼지고 있었죠. 근데 이 메비우스 은하에도 최근에 이제 악의 기운이 좀 퍼지기 시작을 했고 자신이 이에 맞설 용사를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만한 전사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이 대회를 통해서 단순히 강한 자가 아니라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강한 자들을 찾겠다라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즉 이 대회를 개최한 사람이 바로 이 천공신 호루스 건담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자네 보니까 눈도 맑고 눈동자도 보니까 맑고 쌈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나가보지 않겠니? 한번 검증을 해보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캡틴은 좀 고민을 했지만 일단은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 정의의 주인공은 은혜를 잊지 않아요. 은혜 갚은 캡틴 F91이 돼야 되는 거죠. 자신을 구해준 자의 부탁이기도 하고 뭐 악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정의의 마음에 있죠. 자신의 정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악의 또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떤 악의 세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와야지 라고 결정을 하고 천공신 호루스 건담을 따라서 스타 콜로세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판크라티온에 참가하기로 하죠. 뭐 앞부분에 조금 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여기는 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스타 콜로세움에 도착을 해보니 이미 거기에는 은하 각지의 여러 행성들에서 온 강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예선부터 합니다. 캡틴이 도착하자 멤버가 다 모였는지 바로 예선이 진행이 됐고요. 예선은 안 그려져요. 예선을 했대요. 예선은 몰라요. 예선을 했는데 그 결과 캡틴을 포함하는 12명의 전사들이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됩니다. 오늘 딱 올림픽 하고 있는 중인데 올림픽 분위기죠. 그래서 온 친구들이 뭐 실버 클러스터, 바이너, 가이웡, 하야테, 캡틴 포뮬러 91, 크리스탈 제나, 시바, 드라고나지크, 마하가이, 건샤이언, 브라이건, 자칼 같은 친구들이 이제 본선 토너먼트에 이제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12명이서 싸워서 토너먼트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3명이 남겠죠? 3명의 용사. 이들끼리는 붙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3명의 용사를 뽑는 데까지가 이 대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금은동은 나누지 않고 어쨌든 3명까지 뽑는다 이런 건데 미리 약간 말씀드릴게요. 이 대진표는 제가 여기 실버 클러스터부터 드라고나 지크까지는 확인된 대진표입니다. 그러니까 만화판 설정 기준으로 연재 만화판 베이스로 지금 스토리 설명하고 있는데 만화판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예.
여기까지는 확실한데 뒤쪽에 4명의 사실 대진표는 모릅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적당히 적어 놓은 겁니다. 네, 뒤쪽은 얘네가 어떻게 싸운지 몰라요. 왜 모르냐? 실제로 전투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4번의 전투가 진행된 뒤에 급작스럽게 이 뒤는 안 그려지고 이 뒤는 안 그려지고 불쌍해라. 이 뒤는 안 그려지고 바로 보스전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얘네 몰라요. 그러니까 대진표 자료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제가 실제로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뒤쪽은 좀 다를 수 있다. 실제와 다를 수 있다라는 건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앞쪽은 확실합니다. 앞쪽은 확실합니다. 하여간 자 그렇고 자 그럼 이렇게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한 12명 뭐 캡틴 F91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에일리언 자쿠요. 사실은 오늘은 그게 등장 끝입니다. 오늘은 등장 끝. 원래는 전투 중에도 좀 이렇게 참가해서 계속해서 이제 잡몹으로 등장을 하는데 뭐 스토리 설명에서는 제가 뭐 그것까지는 좀 줄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선을 통과한 캡틴을 제외한 11명의 용자들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시합 은하 귀공자 실버 클러스터입니다. 네, 은하 귀공자 실버 클러스터라는 이름부터 아주 그냥 대단하죠. 자, 모습 딱 보면 아시겠지만, 네, 이런 친구고요. 자, 귀공자 혹성, 뭐 행성이라고 번역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좋네요. 귀공행성, 그러니까 귀공자 행성은 아니고 원문이 귀공행성이에요. 와크세이가 혹성인데 혹성은 한국어로 행성이니까 귀공행성 라비앙로즈라는 행성이 있고요. 거기에 제1공작이래요. 공작, 그러니까 귀족이에요. 1공작이고 이름은 자, 여러분 여기서 보이죠? 이명 우주의 기사라고 불립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심지어 무기는 더블 랜서고요. 필살기는 랜서 크래쉬입니다. 자, 눈치채신 분 있겠지만 자, 소령님 좋아하시죠? 예, 모티브는 우주의 기사 데카맨입니다. 데카맨이에요. 볼테카는 안 쓰는 것 같은데 필살기에 볼테카는 없지만 랜서 들고 싸우는 우주의 기사 데카맨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은하 귀공자 실버 클러스터 되시겠습니다. 네, 이 친구가 제1실합에 참가했던 친구고요. 다음 참가자 보도록 하시죠. 다음 참가자는 군전사, 그러니까 군의 전사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냥 원문이 군전사입니다. 군전사 바이너라는 캐릭터입니다. 전장행성, 그러니까 뭐 전투의 행성이겠죠. 전투의 행성이란 전장행성 출신의 전투의 프로고요. 딱 봐도 알겠지만 스타일이 좀 이렇게 러시아죠. 누가 봐도 볼트 건담 베이스 같고 기술은 3보를 씁니다. 누가 봐도 러시아죠. 예, 3보를 쓰며 병기전과 6탄전에 아주 우수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뼛속까지 군인이라서 뭐 말수가 없대요. 네, 저 같은 사람이랑은 상극에 있는 그런 분이겠죠. 무기는 AK-01 기가 시모노프라는 그게 요거예요. AK-01 기가 시모노프라는 거를 들고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둘이 싸워서 일단은 실버 클러스터가 승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1시합은 아니고 마지막 시합에 있었던 친구지만 자, 등장했던 제가 대진표를 몰랐던 친구 중에 하나 스피드스타 마하가이가 있습니다. 왠지 그 가면라이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라이브에 나오는 마하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친구인데 하여간 뭐 속도광이래요. 일단 슬럼 혹성, 그러니까 슬럼가라고 할 때 슬럼이죠. 슬럼 혹성의 웨스트 사이드 출신이랍니다. 뭐 흔히 말하는 좀 이렇게 뒷골목 출신이고요. 우주 제일의 스피드 광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왔냐? 그러면 그냥 어떤 강한 자랑 싸워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 대회에 참가했다라는 이제 그런 친구고요. 얘는 모티브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빠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어깨 이게 귀에 번개 표시도 있고 뭐 이렇죠. 하여간 빠름 뭐 이런 친구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안 나와요. 자, 이제 안녕. 자, 이제 가게 되고 다음은 칩틴 건샤이언 되겠습니다. 같은 일족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이 있나 봐요. 그 지역에 대지의 자연을 되살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긍지 높은 사나이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 그대로 읽은 거거든요. 이게 이건데 이거 말고는 어떤 설정도 어떤 내용도 어디서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 카드다스에도 안 나와요. 앞에 있었던 요 마하가이도 카드다스에 안 나오지만 카드다스도 안 나오고 이게 잡지에 있던 사진인데 요거 한 장 말고는 그 어떤 그림도 없는 분입니다. 하여간 뭐 샤이어가 아니라 샤이언이죠. 건샤이언 죄송합니다. 건샤이언이 되는데 보고 있으면 뭐 이렇게 좀 샤머니 뭐 약간 인디안족 느낌도 나고 뭐 그런 식의 컨셉인 것 같아요. 치프틴이란 이름도 그렇고 약간 인디안 컨셉의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같은데 뭐 머리는 모이칸이죠. 머리는 모이칸에 되게 다양한 컨셉이 있는 캐릭터인데 파워형 캐릭터 같은데 더 안 나옵니다. 형태로 보면은 제우스 건담이나 이런 거 모티브로 한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더 안 나와요. 하여간 이렇게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자, 다음은 바운티 헌터 자칼입니다. 네, 바운티 헌터 자칼. 과거는 알 수 없고요. 다만 은하 제일의 살인 청부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는 자칼 차크람이라고 하는 차크람 아시죠? 동그랗게 생긴 무기. 그거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막상 카드다스에는 뭔가 이렇게 이건 차크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곡선으로 꺾이는 빔샤벨 같은 걸 사용하는 그림만 있는데 하여간 요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요런 캐릭터도 참가를 했고요. 다음으로 폭마신 브라이건이란 캐릭터입니다. 요 친구예요. 폭마신 브라이건. 요 친구인데 얘는 유적 혹성, 유적 행성이죠. 유적 행성의 아스테카 스타, 유적 행성 아스테카 스타라는 그 별에 고대 유적이 있는데 그 유적에서 다시 부활했던 먼 옛날 태고 쪽에 있었던 마신이라고 합니다. 마신인데 다만 마신이긴 한데 신까진 못 갔대요. 뭐 옛날에 뭐 신이 되기 위한 뭐가 있었나 보죠. 그런 설정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신까지 되진 못했고 다만 신급의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좀 준 2급 신? 뭐 3급 신?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가 깨어나고 나서는 일단은 천공신 호루스가 데려왔나 봐요. 그래서 천공신 편이어서 일단 천공신이 바라는 대로 정의로운 자들을 모으자 뭐 이런 느낌이기는 한데 좀 이제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입장이라고 하고 참고로 형태들을 보면 이거 나중에 나오지만 건제네시스에 붙어있는 애들하고 닮았어요. 아까 치프틴도 좀 그렇고 머리 이런 거 보면 요런 형태라든가 이런 거 보면 꼭 건제네시스에 들어갈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하여간 얘네는 로봇은 아니고 사람 신이니까 사람은 아닌가? 어쨌든 생명체 같은 거겠죠. 그리고 무기는 이제 블랙 데스클로라고 하는 뭐 이 큰 칼이 그건진 모르겠는데 뭐 여기 있는 요 발톱 같은 게 그걸 수도 있고요. 요런 거를 무기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살기 명칭은 기간메터 어떤 필살기인지는 몰라요. 그냥 필살기 명칭이 기간메터라는 필살기를 사용한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이게 뭐 스토리랑 연결이 안 돼서 저도 좀 아쉽긴 합니다. 아직 그래도 소개할 친구들 남아있으니까 계속해서 갈게요. 다음은 쿵푸 마스터 가이원입니다. 누가 봐도 쿵푸하게 생겼죠? 누가 봐도 쿵푸하게 생겼습니다. 시성행성.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뭐 중국은 이제 시나 성으로 구분하니까 이제 중국 분위기를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시성행성 쿠롱이라는 데서 온 쿠롱 출신이고요. 어릴 적부터 권법을 수행해 와서 온몸이 무기와 같이 그런 자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이 머리 끝에 있는 요 부분도 이게 머리가 따은 게 아니라 잘 보면 그 캠퍼의 그 마인처럼 달려있고 실제 만화에서는 이 머리 끝까지 무기로 다 활용을 합니다. 창술, 권술, 발차기 뭐 이것저것 다 잘하는 쿵푸 마스터죠. 헐! 헐! 뭐 이런 거죠. 요 캐릭터는 이제 제 2시합에 등장을 했었고 이 친구와 이제 붙었던 친구가 바로 요 친구입니다. 바로 닌자 마스터 하야테. 네, 닌자 마스터 하야테입니다. 암초 공역에 닌자 존이라는 데가 있대요. 네,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주의 닌자라고 합니다. 우주의 닌자는 또 뭐야? 하여간 우주의 닌자래요. 우주의 닌자인데 인법의 오위를 그러니까 뭐 인법이라는 게 그죠? 닌자들이 쓰는 그 어떤 기술들의 오위를 이미 깨우친 정말 닌자 마스터고요. 닌자 마스터고요. 필살기는 저 등에 있는 수리검을 던지면 사용하는 대수리검 선풍진이라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권한과 그러니까 아까 가이원과 하야테가 제2 시합에서 서로 붙었고, 네,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잠시만요. 네, 붙었고, 뭐, 하야테가 승리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Hi, Chan, hello. Long time no see. Yeah, yeah, Ninja Master Hayate. Yeah.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제이시아 캐릭터들까지 봤고, 이제 조금 더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면 11명이나 되다 보니까 소개에 시간이 걸리죠. 자, 다음은, 포인터를 좀 살리고요. 다음은, 건모스 라이더 시바입니다. 건모스 라이더 시바. 여기서 말하는 건모스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코끼리처럼 생긴 이 전차를 말해요. 코끼리처럼 생긴 전차가 건모스고 이걸 타는 건모스 라이더 시바인데요. 천축, 우리가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그러죠. 천축 행성 라지마할, 타지마할 아니고 라지마할 출신이고요. 신궁 전사단의 거상 전차 군단의 대장입니다. 이런 걸 끄는 부대가 있나 봐요. 그의 대장인 것이고 요가의 달인입니다. 뭐 그러겠죠. 뭐 요가의 달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가의 달인이고 이 거상전차 라자스탄을 모는 친구입니다. 참고로 이거 살아있어요. 이거 자기 생각이 있어요. 라자스탄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 시바가 이제 채찍 같은 걸로 이렇게 서로 조종을 하는데 둘은 굉장히 좋은 친구다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설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살기 이름도 마할 요가입니다. 요거 보고 사실은 요거 정리하면서 좀 재밌었던 게 이게 그 SD 건담 삼국전에 가면 이 인도를 역시 모티브로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각건담이 나오는 아수라왕 맹획이 있는 지역이 이제 요 컨셉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거기서 그 거대한 그 거상전차를 타게 되죠. 거기서도 이제 이런 그 맘모스 형태의 맘모스라는 코끼리죠. 코끼리 형태의 전차를 끌고 나와서 합체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 느낌이 이런 컨셉은 옛날부터 꽤 생각해 왔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친구는 좀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친구입니다. 드라고나 지크입니다.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모티브는 드라고나 1입니다. 저기요. 건담에서 드라고나 모티브 막 갖다 쓰죠. 훌륭합니다. 일단은 류츠카이라고 하는 용술사라 불리는 고대 영웅이 있고요. 그 고대 영웅들의 후손인 용의 일족이 있는데 그 일족의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용술사죠. 이 사람 본인도 용의 일족의 마지막 후예이고 사용하고 있는 무기는 플라즈마 소드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이 플라즈마 소드 안에는 이 플라즈마 드래곤이 봉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필살기는 그 검에서 용을 꺼내어서 방출하는 드라고 플링거라는 필살기를 사용을 합니다. 밤안개님 벌써 알고 계시죠? 하지만 최초의 등장은 여기에요. 외전이 아니라 여기에서 맨 처음 등장하고 나중에 얼티밋 배틀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외전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연결된 부분은 외전 내에서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만 소개하고 넘어갈 거고요. 예, 요 드라고나 지크는 나중에 외전에도 등장을 하는 아주 주요 캐릭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거의 다 캐릭터 소개를 한 것 같은데 다음은 크리스탈 제라입니다. 네, 크리스탈 제라. 아니 근데 실제로 보시면 드라고나예요. 얼굴도 드라고나고 이름도 드라고나고 드라고나 1의 머리 조형이라든가
실제로 다른 그린봇이 훨씬 드라구나에 닿긴 했습니다. 자, 다음은 크리스탈 제라입니다. 출생지 등은 뭐 알려진 바가 없고요.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요. 온몸이 하나의 크리스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클리어 파츠로 이루어진 그런 거죠.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존재여서 이런 캐릭터까지 이제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총 11명의 그레이트 판크라치온 본선 진출자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소개시켜 드렸고, 자, 이어서 이제 다시 스토리로 돌아올게요. 이제 11명 아셨죠? 그런 친구들이 본선에 진출을 했던 겁니다. 자, 토너먼트가 진행이 되면서 캡틴 건담, 캡틴 F91은 크리스탈 제나와 싸우게 됩니다. 크리스탈 제나와 붙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캡틴 건담이 파워업 하면서 실탄 병기에서 빈 병기로 바뀌었어요. 빈 병기를 쏘는데, 크리스탈 제나는 온몸이 크리스탈이란 말이에요. 빔을 쏴봐야 흡수되거나 튕겨나가가지고 전혀 데미지를 주질 못합니다. 이거는 업그레이드에서 망한 케이스예요.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냐면, 야, 원래 캡틴 건담은 실탄이었는데, 실탄이었는데, 여기 와서 빔으로 무기가 바뀌어갖고, 먹히질 않는다? 뭐, 공격이 안 먹히니 뭐 방법이 있습니까? 쏴도 안 먹히니까 고전을 하게 되죠. 이 굉장히 고전을 하게 되고, 겨우 본선까지 올라와서, 쓰러질 판이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 위기에 처한 순간, 캡틴에게 이렇게 환영이 보여요. 지금까지 함께 싸워왔던 동료들의 환영이 막 보이고, 코만도 건담이라, 여기 보이시죠? 코만도 건담이라든가, 너는 여기 왜 와 있니? 자크 파이레츠, 스타 건담, 여기, 그 레드라던가, 여기 보면은 이제 델타 플러스까지, 플러스까지, 델타 플러스란다. 기존의 멤버들이 있죠? 환영이 보여요. 그리고 그들의 응원에 힘입어 갑자기 캡틴은 자신의 안에 있는 힘을 다시 한번 촥 키워내면서 캡틴 네오 건담으로 파워업합니다. 뭐 작품에 따라서는 설명에 따라서는 이걸 진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진화든 파워업이든 진화하면 진짜 디지몬인데 어쨌든 파워업을 해서 이 시점에서는 이제 제가 좀 넘어오긴 했는데 뭐 이제 다들 이제 싸워오면서 이제 한 편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정정당당히 싸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막 이렇게 막 뒷공작도 하고 뭐 이렇게 싸우는 걸 이겨나가면서 이게 좀 이렇게 서로 안면이 트였다? 아직까지는 친구는 아니고 안면이 트였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그래서 아까까지 있었던 이제 캡틴 F91이 드디어 캡틴 네오 건담으로 한 번 더 파워업을 합니다. 그쵸? 근데 뭐 여기는 뭐 도핑은 안 따지는 것 같아요. 하여간 캡틴 네오 건담이 됩니다. 네. 캡틴 네오 건담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각성한 힘으로 크리스탈 제나를 한 방에 해치우게 됩니다. 보시죠? 이게 크리스탈 제나인데 한 대 맞고 이제 온몸이 깨지죠? 이런 바보 같은 그런 몸으로 이러면서 네, 필살기. 결국 뭐 없어요. SD 건담은 당하다가 필살기 쓰면 된다. 레슬링이야 레슬링. 막 당하다가 이게 나의 필살기 이러면 이기는 약간 이런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게 된 캡틴 네오 건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더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캐릭터들이 이제 좀 승리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었는지 승리의 기쁨도 잠시 다시금 이 스타 콜로세움 상공의 거대한 피라미드형 구조물 이름은 헤리오스 신전이고요. 헤리오스 신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늘 떠다니던 게 고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원래 여기 있던 게 아니라 저기 있던 건데 이렇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이제 원작에서는 에어리언 자쿠들이 다시 쏟아져 나오고 마더 에어리언 자쿠도 나와서 같이 싸우게 돼요. 뭐 그런 설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스킵했어요. 자, 이 헤리오스 신전의 주인은 이 헤리오스 신전은 이 세계의 태양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고요. 원래는 이 신전의 주인은 바로 태양신 다크 아톤이었습니다. 이 친구예요. 태양신 다크 아톤의 헤리오스 신전이 나타난 건데 이 다크 아톤은 원래
천공신 호루스 건담과 같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천공신 호루스 건담도 있고 태양신 다크아톤도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건데 누군가에 의해 악의 사념이 들어와요. 그래서 악의 사념에 지배당하게 돼서 암흑초신 다크아톤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제가 이름을 암흑초신이라고도 적어놓고 여기 사신도 해놨는데 이게 또 어려워요. 표기에 따라서 같은 애인데 암흑초신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고 암흑사신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는 죽을 사자는 아니고 사악하다 할 때 사악할 사자를 사용해요. 네. 그러니까 아콘은 아니고 여긴 다크아톤입니다. 정확히 여기서는 톤이에요. 어쨌든 이름이.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일단 편의상 암흑초신이라고 쭉 부르긴 할 텐데 하여간 뭐 이렇게 암흑초신 다크아톤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는 뭐 착하고 나쁘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신이었는데 사악한 신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 악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리되시죠? 자, 그래서 그는 이 다크아톤은 이 정의의 용사를 모으려던 천공신 호루스 건담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원래 이 그레이트 판크라치온의 자신의 수하들 혹은 정의로운 마음이 없는 자들 아까 뭐 살인 청부업자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을 다 보냈는데 대부분 토너먼트에서 패배를 했던 거죠. 당하게 되고 점점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 같으니까 이게 영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대회장에 사투신, 여긴 죽을 사자를 씁니다. 사투신 4명을, 사투신이고 또 4명이에요. 이 사투신을 내려보내서 호루스 건담의 용사들을 해치우려고 합니다. 신전에서 튀어나온 이 사투신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 여목신 볼칸 있고요. 그 다음에 빙옥신, 그러니까 뭐 얼음지옥이죠. 얼음지옥신 멜스트롬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한국어를 읽으면 널필 확이어서 확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넓은 범위의 태풍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람신 템페스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참뇌신 풀맨이 있어요. 풀맨이 있는데 원본에는 풀맨으로 나오고 대부분의 자료에서도 풀맨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은 SD 건담 디자인 워크스라고 하는 책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그림인데 거기에는 솔맨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풀맨으로 알고 있었는데 솔맨으로 적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둘 다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명의 부하신이죠. 그러니까 부하신들을 내보내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하지만 뭐 이게 사투신인 거죠. 그런다고 해도 사투신에 맞서는 캡틴과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용사들이 모입니다. 여기 정의로운 용사에는 실버 크러스터, 닌자 마스터, 하야테, 드라고나 지크, 호루스 건담 당연히 포함되고 캡틴 네오 건담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들과 맞서 싸우게 되죠. 막 싸우고 있는데 사투신과 전투 중에 캡틴들 앞에 새로운 전사가 또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발칸 커맨더. 누구냐면 휘러 커맨더예요. 원래 그 F91과 함께 날라왔잖아요. 그 파이널 포뮬러가 됐다가 같이 날라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휘러 커맨더가 자기 혼자 알아서 이 세계에서 알아서 파워업한 상태가 바로 이 발칸 커맨더입니다. 발칸 커맨더. 어쨌든 이 친구가 다시 나오니까 또 적인가? 라고 생각을 했겠죠. 일단 발칸 커맨더를 설명을 해주면 원래 이제 이 피러 커맨더가 이 메비우스 은하에 와서 파업을 한 형태가 바로 이 발칸 커맨더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일단 파이널 포뮬러가 되었던 영향으로 일단 1차적으로 파업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캡틴은 파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각성이 안 됐다가 아까 동료들의 소리를 환영을 듣고 각성을 한 거고 얘는 뭐 그 스스로 각성이 돼서 파업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은 파이널 포뮬러와 좀 더 비슷해집니다. 지난번보다는 날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깔끔해지고 전체적으로 꼬리도 달린 형태가 그대로 있고 다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파이널 포뮬러의 모습에 좀 더 가깝게 이제 파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또한
이 세계에 와서 이 메비우스 은하에 왔는데 얘는 암흑초신 다크아톤을 먼저 만났어요. 먼저 만나서 너 내 수하가 되라 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예, 피러 커맨더 성격 아시죠? 싫은데? 내가 왜 네 부하해? 까고 스스로 메비우스 은하를 돌아다니면서 알아서 파업을 해갖고 발카 커맨더가 된 뒤에 뭔데 내 라이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피러 커맨더의 라이벌은 누굽니까? 캡틴 F91, 지금 캡틴 네오 건담이죠. 근데 내 라이벌을 다크아톤이 마음대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야, 쟤는 내 먹이야. 그런 의미로 일단 너, 야 캡틴, 일단 너 나랑 힘 합쳐서 쟤부터 잡어. 그 카이저 때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서 스타콜로세움에 와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칸 커맨더는 그냥 같은 편이에요. 되게 단순하죠? 네, 그냥 우리 편입니다. 바로 우리 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약간 드래곤볼스러워요. 손오공하고 베지터 관계가 이런 거죠. 네, 손오공 베지터 관계가. 이거 후반부에 가면 특히 그렇잖아요. 언젠가 카카로트는 내가 이길 거야 라지만 맨날 같이 싸우는 그런 좋은 친구. 약간 좀 속마음 잘 보여주지 않는 그런 친구. 예, 요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발칸 커맨더까지 합류해서 요걸 가샤퐁으로 재현한 게 위에 그림인데 이거는 모 동인지에서 재현했던 걸 가졌어요. 여기 캡틴 네오 건담, 발칸 커맨더, 닌자 마스터 하야테, 실버 크러스터, 호루스 건담, 드라고나 지크가 힘을 합쳐서 이 다크 아톤과 싸우게 됩니다. 사투시는 전부 당연히 무찌르고요. 그 과정에서 마더 에일리언 자쿠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그렇게 에일리언 자쿠를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좀 더 넣을 걸 그랬어요. 에일리언 자쿠들과 마더 에일리언 자쿠까지 싹 처리하고요. 예, 클리어하게 다 처리를 하고 다크아톤과 싸우게 됩니다. 일단 사투신을 물리치고 이제 호루스 건담과 다크아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고 있는 사이에 이 모든 것의 배후였던 이 기라도 타이탄이란 존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다크아톤을 악으로 떨군 자가 이자인 거죠. 기라도 타이탄이란 존재가 나타나서 그는 강력한 힘으로 캡틴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루스 건담은 다크아톤하고 싸우고 있고 신이니까 신끼리 붙고 있고 나머지 멤버들하고 이 기라도 타이탄이 이제 붙는 거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뜬금없죠. 얘는 누군데? 예, 뜬금없습니다. 왜 뜬금없는지 일단 끝까지 하고 설명드릴게요. 네, 뜬금없는 거 맞고요. 하여간 나와요. 네, 이런 친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다시금 이 세상을 위협하는 악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자 캡틴 네오 건담과 발칸 커맨더는 다시금 하나가 됩니다. 이외 대응해서 다시 하나가 돼서 선택받은 자 파이널 포뮬러로 다시 나타나서 이 메비우스 우주에 강림하게 됩니다. 그쵸? 일단은 그러니까 이번 파이널 포뮬러는 이제 지난번 F91과 휘러 커맨더의 합체가 아니라 둘 다 파워업한 캡틴 네오 건담과 발칸 커맨더가 하나가 돼서 만들어진 파이널 포뮬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간 뭐 똑같습니다. 어쨌든 파이널 포뮬러가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어쨌든 파이널 포뮬러가 가세를 하자 형세는 역전이 되게 되고 그 순간에 천공신 호루스 건담이 필살기 라 플래쉬를 사용하자 빅뱅이 발생. 이거 대놓고 그렇게 써있어요. 빅뱅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는 거죠. 우주급 폭발이 발생을 하고 그 순간에 그 힘에 의해서 천공신 호루스 건담과 암흑초신 다크아톤이 또 그 힘에 의해서 하나로 융합이 됩니다. 자꾸 뭔가 이렇게 합쳐져요. 이 세계가 자꾸 합쳐져요. 뭔가 자꾸 합쳐집니다. 어쨌든 빅뱅이라는 게 이제 폭발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우주의 탄생이기도 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그 힘에 의해서 하나로 융합이 되면서 신들의 정점에 군림하는 메비우스 은하의 성신, 성스럽다의 성자를 씁니다. 성신, 아몬 라 건담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신이 하나가 돼서 진정한 성신이 된 거죠. 아몬라 건담이 등장을 하고 이 아몬라 건담의 힘으로 기라도 타이탄은 일격에 소멸이 됩니다. 뭐든지 뭐 엑스 건담의 정석이죠. 파워업 필살기 해결. 깔끔합니다. 소멸되고 이렇게 해서 은하에는 평화가 돌아오게 됩니다.
와! 네, 이걸로 그레이트 판크라티온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뭔가 좀 뒷맛이 씁씁하죠, 여러분? 씁씁하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실은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된 거냐면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린 얘기는 디럭스 봉봉판 연재 만화판을 베이스로 한 이야기입니다. 네, 연재판을 베이스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연재 만화판에 보면 아까 사투신이 등장하는 게 맨 마지막 화 바로 전화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화에 사투신하고 싸운 게 아니라 사투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화에서 사투신하고 수다닥 싸우고 어떻게든 마지막에 어찌어찌 이야기가 끝나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벌써 아시겠지만 무투데이를 중심으로 전개하다가 아 이거 그만두자가 돼서 갑자기 전개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들 중에 조금 뒤로 가야겠네요. 사투신 요 4명 있죠. 사투신은 어떻게 디자인화가 있냐? SD 건담 그 디자인 워크스 첫 번째 건 마크 2까지 2권이 나왔는데 첫 번째 건에 그려져 있고 이 디자이너 분이 올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보스라고 그렸던 이 기라도 타이탄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라도 타이탄도 마지막에 있는데 여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 사투신들, 이 4명의 사투신들과 기라도 타이탄은 만화 오리지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레이트 판크라티온 설정에서는 설정하지 않았던 캐릭터들이에요. 디자이너 분이 대놓고 거기 써놨어요. 원래 설정해 놓은 게 있는데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바뀌면서 그냥 엔딩을 내기 위해서 디자인한 캐릭터이다 라고 본인 대놓고 썼어요. 거기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만화 오리지널 캐릭터로만 되고 상품화될 예정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 맘대로 그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하여간 그렇게 됐던 거고요. 이를 반증하듯이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다스판의 설정하고도 좀 얘기가 다르고 원조 SD 건담판의 엔딩하고도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 SD 건담 디자인 워크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우리가 파고 들어보면 원래는 이 메비우스 우주에 아까도 보셨듯이 여러 가지 행성이 있잖아요. 각각 다른 문화, 다른 성격의 행성들이 여러 개 있다는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메비우스 우주라는 새로운 세계관에 맞춰서 다양한 신들이 설정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명의 신을 봤죠. 천공신 호루스 건담과 그 다음에 태양신 다크아톰, 암흑초신 다크아톰 같은 애니까. 그리고 이 둘이 합쳐진 성신 아몬라 건담을 봤는데 이 신들 말고도 다른 신들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토너먼트를 거친 뒤에 이들이 말하자면 호루스 건담 편이 돼서 신들끼리의 싸움에 들어갔대요. 근데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드래곤볼 슈퍼인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드래곤볼 슈퍼인데 라는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그래서 여튼 돌아와서 전부는 아니지만 그때 그렸던 신들의 디자인도 이 SD 건담 디자인 웍스에 같이 공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뭐 이게 몇 번 말씀 93년도 작품이니까 드래곤볼 슈퍼를 참고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드래곤볼 슈퍼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이것도 일종의 보면은 뭐 요 지역 예선전 뭐 이렇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하여간 아마 그랬겠죠. 그렇게 돼서 다크아톤을 해치우고 성신 아몬라 건담이 된 뒤에 성신 아몬라 건담과 다른 신들과의 싸움에서 또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개할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우주를 넘나든 얘기를 그리고 나중에 원래 그 자신의 우주 원래 이제 얘네들도 원래 세계로 돌아가야 돼. 이건 사실은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계물입니다. 왜냐면 지금 캡틴 네오 건담과 발칸 커맨더는 이 세계에 온 거예요. 자기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에 와서 겪는 일인데 이 메비우스 은하의 일을 끝내고 자기의 우주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아마 이야기였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추정입니다. 그랬을 텐데 그게 이제 제대로 전개를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등장은 못했지만 설정되어 있었던 신들 한번 보도록 하시죠. 먼저 대지신 스핑크스입니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스핑크스 형태에서 이렇게 인간 형태로 변형도 가능한 것 같고, 그죠? 보면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거대한, 딱 봐도 이제 무슨 기병처럼 거대한 형태일 것 같죠? 대지신, 기가 스핑크스, 뭐 이래저래 이집트 모티브가 많은데, 대지신, 기가 스핑크스가 나온다고 하고요. 또 다른 신으로는 이제 월광신 아르테미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볼 때 원래 다크아톤이 태양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있고 달의 신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도 사실은 대립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 안 나왔으니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월광신 아르테미스도 안 나왔고요. 하여간 뭐 여신인 것 같습니다. 형태로 보면 여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개된 신은 또 하나 있구나. 그 다음에 디자인웍스에 공개된 마지막 신은 명계신 키라 아누비스입니다. 네, 명계신 키라 아누비스. 뭐 아누비스죠. 누가 봐도 뭐 아누비스가 명계신이라는데 뭐 납득해야지 뭐. 네, 저승사자잖아요. 아누비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있고 키라 사테라이트라고 하는 뭐 이런 조그만 애들이 뭐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는 모양인가 봐요. 네, 여기 보면은 뭐 이걸 타고 다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라 써 있는데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세 명의 신들이 세 명의 신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원조 SD 쪽에서 나오는 건데 원조 SD 건담 제품에서는 먼저 호루스 건담이 나왔고 다크아톤이 발매가 됐는데 이 둘을 조합해서 성신 아몬라 건담을 재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신 아몬라 건담을 재현할 수 있는데 재현하고 남은 파츠들을 모으면 이게 사신할 때 사죠. 사악하다 할 때 사인데 사투신 다크아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걸 보면 다크아톤의 힘이 빠지면서 이게 순수한 악만 남은 이 사투신 다크아톤이 나중에 다시 등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다크아톤에 있던 악의 그러니까 말하면 피콜로지 뭐 선한 피콜로는 우리 편 되고 악한 피콜로는 나가고 뭐 이제 이런 거지 뭐. 네. 그런 걸로 됐던 것 같습니다. 마인부도 괜찮네요. 그죠? 악의 마인부와 뭐 선한 마인부처럼. 하여간 그래서 이 사투신 다크아톤도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사투신 다크아톤은 원조 SD 건담 패키지에만 등장하고 어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얘 몰라요. 하여간 이렇게 신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원래 하려던 이야기를 뭐 적당히 끊었다. 그러다 보니 그레이트 판크라티오는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참 자료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정보가 무지하게 안 나옵니다. 정말 일본어로 된 자료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만큼 정리된 자료를 제가 찾은 바가 없고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 물론 아마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자료를 모아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카드다스와 원조 SD는 전부 다 확인을 했고 만화판을 전부 확인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확인해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된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만 끝나도 그래서 그래 뭐 이런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충돌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원조 SD 건담과의 충돌 지점을 보도록 하죠. 다크아톤이 발매된 이후에 원조 SD 건담에는 자 얘네들 아까 본편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본편에 나오지 않았던 캡틴 네오 건담이 또 한 번 파워업한 형태인 캡틴 건담 빅토리 저 부위는 빅토리라고 있습니다. 캡틴 건담 빅토리와 발칸 커맨더가 한 번 더 파워업한 형태인 커맨더 건담 V2가 제품화가 됐습니다. 27, 28번으로 제품화까지 됐어요. 만화에 안 나와요. 심지어 만화 연재 끝난 뒤에 얘는 발매된 애들입니다. 와 장난 아니죠? 어떡하라는 거야? 야 작품 끝났는데 나와요 파워업이. 얘는 그리고 정확히 그레이트 판크라티온이라고 타이틀도 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얘는 어디서 나왔는데요가 되는 거죠. 얘는 어디서 나왔는데요가 되는 거죠. 심지어 풀사기 뭐 그리퍼 캐논, 시저 스크라이저 뭐 이런 필살기 설정까지 다 있는데 캐릭터는 굉장히 예쁘죠. 개인적으로 요 커맨더 건담 V2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뒤에 요런 미노프스키 드라이브의 형태도 굉장히 예쁘게 돼 있고
참고로 요 캡틴 건담 빅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카피품도 돌아다니고 그랬었죠. 예. 문제는 이게 원조 SD 건담이 들어가면 본편에 안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 건지 몰랐는데 또 설명서 만화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원조 SD 건담 판의 엔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안 끝났어요, 아직. 이거 지금 이제 한 3분의 2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아직 더 가야 됩니다,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아직 아니에요. 좀만 더 집중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헤리오스 신전에서의 전투는 끝났습니다. 나 만화판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헤리오스 신전의 전투는 끝났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그 뭐 기가노 타이탄인가 걔는 안 나왔겠죠. 어쨌든 다크아톤하고 싸워서 끝났는데 헤리오스 신전의 전투를 마친 캡틴과 발칸은 갑자기 어딘가에 2차원으로 날아갔습니다. 네. 날려갔습니다. 축 날아갔어요. 뭐지? 여기 대놓고 써있어요. 헤리오스 신전에서의 싸움이 끝나자마자 네오와 발칸은 어딘가로 확 날아갔다. 그 세계를 가보니 거기에는 모든 악의 에너지의 진짜 근원, 카이저보다 더 근원인 이 프로메우스 드래곤, 이 친구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확대를 좀 한번 해드릴까? 이 친구예요. 프로메우스 드래곤. 요 밑에 보이는 이게 네오와 발칸입니다. 아, 조그맣죠? 네, 프로메우스 드래곤이라는, 얘는 좀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프로메우스 드래곤이 등장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말합니다. 모든 악은 나로부터 태어났다! 요 대사가 그 대사인데, 모든 악은 나로부터 태어났다. I'm axis of evil 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악의 근원 무지 많죠. 그러니까 악의 근원도 지가 악의 근원인 줄 믿고 있었지만 진짜 악의 근원은 얘입니다. 얘래요. 그래서 여기 뒤에 사실은 잠깐 설명 나온 게 뭐 이것도 다 얘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가 슈퍼로봇 대전의 유제스 고초입니다. 예. 그것도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보다 더는 안 나와요. 코만 전기 어쨌든 이걸로 끝이기 때문에 예, 슈퍼로봇 대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유제스 고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캐릭터래요. 근데 어쨌든 원조 SD 건담 설명서에 밖에 등장 안 합니다. 갑툭튀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하는 얘기가 I'm of axis of evil인 거죠. 내가 모든 악의 축이다. 내가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 당연히 강하죠. 예, 악의 강자니까 얘들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예, 그는 계속 자신의 계획을 방해해왔던 캡틴과 발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은하에도 개입하고 있었고 코만도 전기 쪽에 그 세계관 그 자타리온 제국과 은하 연방이 싸우는 우주에도 개입하고 있었는데 이놈의 캡틴 건담이 거기도 해결해버리고 심지어 파이널 포뮬러가 돼서 거기도 카이저를 해치우고 여기 와서도 다크아톤을 해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죠. 내가 몇 년을 걸쳐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심지어 생각해보면 메비우스의 은하는 모르지만 코만도 전기 기준으로 하면 몇백 년 단위로 준비한 플레이입니다. 그죠? 자타리온, 코스모 자타리온 제국이 처음 생겨서 어째서 하는 우리 긴 이야기를 봤죠. 몇백 년에 걸쳐 준비한 걸 얘가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힘으로 직접 해치우겠다라고 자신이 있는 세계, 자신이 있는 차원으로 이 둘을 데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전투에 들어가는데 프로메우스 드래곤은 강합니다. 네, 거의 투명 드래곤이에요. 프로메스 드래곤은 킹짱 강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간 강해요. 그래서 둘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게다가 지금 동료도 아무도 없어요. 딸랑 둘만 왔기 때문에 동료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상황으로 보면 좀 전에 파이널 포뮬러도 됐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도 없고 힘도 많이 썼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두들겨 맞게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캡틴 건담의 파워 방식은 항상 똑같죠. 갑자기 어디선가 코만도 F90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건 환영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아요. 코만도 F90이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싸움을 방치하는 건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싸워라, 캡틴! 아니, 격려해달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등 떠밀지 말라고. 란 느낌이지만 우리 캡틴은 꼰대니까, 우리 코만도는 꼰대니까
코만도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캡틴 건담을 또 뭐라고 합니다. 예, 그랬더니 우리의 캡틴 건담, 또 코만도 건담 말이라면 또 자다가도 일어나는 친구죠. 예, 다시 일어서면서 캡틴 건담 빅토리로 파워업을 합니다. 왜 파워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나는 싸울 것이야 라는 싸움의 의지를 다시 잡으면서 파워업을 합니다. 그래서 캡틴 건담 빅토리가 돼요. 왜 갑자기 코만도 건담 F90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F90 여기 와있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파워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캡틴 건담 빅토리가 되는 걸로 첫 번째 코믹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커맨더 건담 V2의 코믹으로 넘어가 보면 한편 이제 발칸은 나의 공격이 먹히지 않는 게 짜증이 난 겁니다. 나는 정말 강한 자인데 내가 진짜 강한 애인데 저 프로메우스 드래곤이라는 애는 뭔데 내 공격이 들어가지도 않아 라면서 막 짜증이 난 거죠. 그러더니 나는 절대로 약하지 않다. 나는 절대로 약하지 않다. 나는 강하다 이러면서 그냥 파워업 해버립니다. 네, 그 스스로의 자존심으로 자존심의 상처를 입자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그걸로 스스로 파워업을 해서 커맨더 건담 V2가 됩니다. 아니, 내용이 그거 제가 원문 읽어드릴게요. 괜찮나 발칸? 만지지 마! 너에게 도움을 받을 정도로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강하다. 올해와 지오인다. 이런 거죠. 갈수록 베지터 같네. 그죠? 그레이트 판크라치오는 거의 드래곤볼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드래곤볼을 생각하시면서 보셔도 하긴 뭐 퓨전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튼 그래서 둘 다 파워업을 합니다. 여튼 했어요. 여튼 뭐 우리의 주인공이 파워업하면 좋은 거지 뭐. 예. 신국수님도 옛날 분이죠. 옛날 IQ 점프 번역파. 날 물러보지 마! 이거죠. 예, 물러보지 마! 라면서 파워업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파워업한 둘은 파이널 포뮬러는 안 되고 그냥 힘을 합쳐서 필살기를 날려요. 여기 보이죠? 그리퍼 캐넌 시저스 크라이자를 쐈더니 우당탕 쿠당탕 하더니 그냥 해치웁니다. 프로메스 드래곤을 공격 물리치게 됩니다. 네. 파워업하면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 2명이나 파워업했잖아요. 필살기 2방에 프로메우스 드래곤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떵떵거리던 프로메우스 드래곤은 사망하시게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슈로데식으로 말씀합시다. 자, 요 순간에 혼 필중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용기 이런 거 다 걸려가지고 이제 한 거죠. 자, 마침내 차원을 넘나드는 이 악의 야망은 저지되었습니다. 네, 저지되었고 전은하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축하합니다. 라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작이 안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갑자기 프로메우스 드래곤이라는 적을 또 만들어내서 이 둘이 해치웠다. 참고로 이 둘이 자기네 세계로 돌아간지 어땠는지 몰라. 일단 평화는 왔어. 프로메우스 드래곤 해치웠으니까. 근데 이 둘은 지금 프로메우스 드래곤의 세계에 있죠. 어떻게 돌아가지? 아니 뭐 이미 프로메우스 드래곤보다 세니까 차원도 뚫고 갈 수는 있겠죠.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원조 SD 건담판의 엔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 다카톤이랑 뭐 기라도 개, 타이탄 개를 해치워서 평화가 온 거고 여기는 이제 프로메우스 드래곤을 해치워서 평화가 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런 내용이 이제 원조 SD 건담인데 자, 문제가 계속 나와요. 문제는 카드다스의 내용이 또 이거랑 달라. 진짜 죽었어. 카드다스는 또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 카드다스의 내용은 또 내용이 달라요. 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나. 자, 당시에 나왔던 카드다스 그 SD 건담 슈퍼 배틀에는 스토리 전개는 없었습니다. 스토리 전개는 없었는데 등장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그거랑도 안 맞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또 하나 나중에 얼티밋 배틀이 나오면서 좀 정리된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예, 얼티밋 배틀에서는 정리된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무슨 카드냐? 이 카드 한 장이 있어요. 예,
관련된 카드로 이 카드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167번 카드인데 이 뒤에 꽤 긴 글이 있어요. 자, 그 내용 일단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악에 물들어가는 메비우스 은하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월광신 아르테미스는, 갑자기 월광신 아르테미스 나왔어요. 월광신 아르테미스는 빛의 탄환을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진정한 용사들의 곁으로 보내게 됩니다. 캡틴 네오 건담, 드라고나 지크, 발칸 커맨더, 닌자 마스터 하야테, 은하 귀공자 실버 크러스터, 그리고 크리스탈 제나까지 6명의 용사들은 이 빛의 탄환을 받아서 빛의 전사가 되어 사악함에 도전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네, 잉그램님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월광신 아르테미스가 갑자기 나왔어요. 아니, 뭐, 발칸 커맨더도 빛의 전사긴 했잖아요. 아까도 같이 싸웠으니까,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발칸 커맨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집중하셔야 될 건 누구냐? 크리스탈 제나. 얘 아까 캡틴한테 죽었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아까 캡틴하고 싸워서 캡틴이 이겼잖아요. 그죠? 캡틴이 이겼단 말이에요, 얘를. 아까 만화로 보여드렸잖아. 크리스탈 제나 와장창 깨지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증거 사진까지 넣어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자, 앞에 카드를 보시면 자, 발칸 커맨더, 닌자 마스터 하야테, 그 다음에 실버 크러스터, 그 다음에 크리스탈 제나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탈 제나가 있어요. 얘는 왜 여기 있지? 네. 자, 여기서는 아까 봤듯이 정리하면 캡틴 네오 건담에게 패배했던 크리스탈 제나도 갑자기 빛의 전사예요. 아까 만화판엔 아니었거든. 그리고 발칸 커맨더에게는 7번째 빛의 전사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얼티밋 배틀판이 아니라 그 전의 버전. 어렵죠? 7번째 빛의 전사가 발칸 커맨더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나온 빛의 전사는 총 6명이에요. 게다가 만화판은 5명이야, 심지어. 자, 만화판은 5명, 얼티밋판은 6명, 과거에 있던 슈퍼배틀 설정은 7명. 어쩌라고. 굳이 따지면 천공신 호루스 건담까지 포함해서 7명일 수는 있는데 근데 월광신 아르테미스와 천공신 호루스 건담은 같은 신급 아닌가 싶으니까 그것도 모르겠고 근데 이 발칸 커맨더가 7번째 빛의 전사다라는 거는 대놓고 카드스에 적혀 있습니다. 7번째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총 7명의 빛의 전사를 모아서 싸운다가 원래 그레이트 판크라치온 초창기에 이제 시리즈 막 시작할 때 설명 나온 데는 그렇게 써있어요. 7명의 빛의 전사를 모아서 싸워라. 근데 만화판엔 5명 모았어요. 근데 심지어 그 5명 중에 발칸 커맨더가 들어가. 근데 얼티밋 배틀에 와서 크리스탈 제나를 추가해줬어요. 오케이. 그래도 6명이야.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는지 이해되시겠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SE 건담 슈퍼배틀에서도 카드다스에는 아까 보셨던 캡틴 건담 빅토리와 캡틴 건담 V2가 또 등장을 해요. 여기 보이십니까? 얘네 둘이 또 나와. 아까 만화에 안 나오고 원조 SD만 나왔으니까 아 그래서 원조 SD만 있나 보다 라고 하면 되는데 벌컥 카드다스엔 또 등장을 하십니다. 캡틴 건담 빅토리와 코만도 건담 V2가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여기에 써있는 게 뭐냐면 파이널 포뮬러 합체 최종 결전이라고 해서 이 둘이 다시 합체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캡틴 네오 건담과 발칸 커맨더가 캡틴 빅토리아 커맨더 V2가 되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카드상에서는 캡틴 빅토리와 커맨더 건담 V2가 융합을 해서 파이널 포뮬러가 된다고 적혀 있어요. 아까는 네오 건담과 발칸이 합쳐져서 파이널 포뮬러가 됐잖아요. 그건 그렇다 쳐. 오케이. 콜. 그래. 그렇다 쳐.
거기는 파워업한 뒤에 합쳐져서 파이널 포뮬러가 됐대. 근데 아까 원조 SD를 보면 아까 쟤네는 파워업은 했지만 합체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진짜 얘네 뭘 하고 싶은 건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모아놓은 자료는 다 보여드린 겁니다. 자, 정신없죠? 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만 해봤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정리편입니다. 자, 스토리상 일단 캡틴 건담 F91과 휘러 커맨더가 메비우스의 은하로 날려온 건 맞아요. 날아온 건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날려왔습니다. 날아왔고 거기는 천공신 호루스 건담과 태양신 다크아톤, 그러니까 암흑사신 암흑 초신이 돼 있는 이 다크아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신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일단은 다른 신의 존재는 일단 둘째치고, 그리고 천공신 호루스 건담은 이 다크아톤에 대적하게, 다크아톤은 이제 그 에일리언 자쿠라든가 뭐 마음이 사악한 애들을 수하로 부리고 있었고 사투신들도 수하로 부리고 있었고, 호루스 건담은 좀 부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정의의 멤버들 용사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레이트 판크라티온을 개최를 합니다. 다크아톤에 대항할 전사를 모으려고 해요. 목표는 한 6명에서 7명인 것 같은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토너먼트 상에서는 최종 승자는 3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차 토너먼트는 할 생각이 없었던 걸 수도 있어요. 12명이 한 명씩 싸워 해치우면 딱 6명 나오니까 뭐 그런 건지. 그래서 6명, 원래는 제가 볼 때 그건 것 같아요. 토너먼트 상에서 이긴 자들 해서 6명 하고 토너먼트에 참가 안 했던 발칸 커맨더가 7명째다 라고 아마 설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말이 돼요. 그래서 원래 6명까지 생각했는데 이게 웬 떡이야? 발칸 커맨더까지 해서 7명. 제가 볼 땐 이게 가장 원 설정에 가깝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하여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르긴 모르지만 천공신이 혼자서 움직인 건 아니고 배후에서 월광신 아르테미스도 도와줬던 것 같아요. 모르긴 모르지만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광신 아르테미스가 빛의 전사들에게 힘을 줬다라는 내용이 아마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추정해 봅니다. 대회 중에 뭐 크리스탈 제나랑 싸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캡틴 F91은 캡틴 네오 건담으로 1차 파워업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죠.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리고 다크아톤은 어쨌든 토너먼트가 끝난 뒤든 토너먼트 도중이든 이 대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하들을 보냈는데 정의의 마음을 지닌 전사들, 즉 빛의 전사들에게 의해서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천공신 호루스 건담은 빛의 전사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 다크아톤을 조종해서 사악하게 만들었던 존재는 기라도 타이탄이거나 프로메우스 드래곤이에요. 어쩌면 다크아톤을 조종한 기라도 타이탄 뒤에 프로메우스 드래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기라도 타이탄은 뭐 만화 오리지널이니까 빼고 그냥 프로메우스 드래곤이 뒤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 둘 다 아니고 아직 그려지지 않은 제3의 어떤 악의 존재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 알 수 없어요. 하여간 배후가 있어요. 다크아톤은 혼자 한 게 아니고, 왜냐면 원래는 태양신이었으니까 사악해진 건 배후가 있습니다. 요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국전으로 말하자면 암장군이 자쿠토지만 자쿠토 뒤에 암황제가 있죠. 암황제가 있죠. 그런 것처럼 배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크아톤은 자신의 수하들을 다시금 보내서 빛의 전사들을 공격을 하는데, 이때 뭐 사투신도 보내고 마더 에일리언 자쿠도 보내고 에일리언 자쿠 군단도 보내고 뭐 이렇게 했대요.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싸웠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토너먼트 다 끝난 뒤에 휘러 커맨더가 파워업한 발칸 커맨더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누가 함부로 우리 네오를 건드려?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편이 돼서 7번째 빛의 전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힘들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최종 결정까지 갑니다.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최종 결정까지 가서 캡틴 네오 건담과 발칸 커맨더는 어쨌든 하나로 융합이 돼서 파이널 포뮬러가 되긴 돼요.
돼야 어쨌든 스토리가 되니까 되긴 됩니다. 다만 이때 네오나 발칸 상태일 수도 있고 그 전에 캡틴 건담 빅토리와 커맨더 건담 V2로 파워업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전에 뭐 여차여차해서 랩업 해가지고 파워업을 하고 뭐 사투신하고 얘네들 싹 잡으니까 랩업해서 클래스 체인지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포뮬러가 됐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건 어느 쪽이 맞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파이널 포뮬러가 되긴 됐어요. 다시 지난번 슈퍼주함즈 마지막 편에 되고 이번 그레이트 판크라티온 마지막 편에서도 또다시 파이널 포뮬러가 되긴 됐습니다. 아 어렵다. 참고로 이 파이널 포뮬러는 선택된 자라고 불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마치 그 건담 마크 3가 스페리올 드래곤에게 선택받아서 스타드카 월드로 갔던 것처럼 이 메비우스 은하를 구하기 위해 소환된 존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이저와의 전투 후에 그 공간의 균열에 빨려들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그것도 다 계획된 것으로 소환된 존재일 가능성이 있고요. 만화판들이나 몇 가지 설정을 보다 보면 코만도 F90은 이 파이널 포뮬러 선택된 자 파이널 포뮬러에 대해서 무언가 알고 있는 듯 싶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것 같다 해서 끝나요. 근데 코만도 본인이 거의 신급이라 그래서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파이널 포뮬러에 대해서 뭔가 저것은 이라고 알고 있는 눈치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튼 파이널 포뮬러는 등장을 했고요. 파이널 포뮬러의 등장으로 전세는 역전이 되고 이게 전투 전인지 훈지는 알 수 없지만 천공신 호루스 건담과 태양신 다크아톤은 어쨌든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서 성신 아몬 라 건담이 됩니다. 그러고 메비우스 은하는 평화로워지죠. 이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프로메우스 드래곤이 캡틴과 커맨더를 자신의 세계로 불러서 해치우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본인도 쓰러지고 결국은 온 은하에 드디어 평화가 왔다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목이 다 메이네요. 이것이 아마도 그나마 정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야기가 아닌가. 굳이 따지자면 성신 아몬라 건담에 의해서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캡틴 건담 빅토리와 캡틴 건담 V2를 원래 세계로 돌려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 우주로 돌아간다라고 돌아가던 도중에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슈퍼 배틀에 있는 파이널 포뮬러 뒷면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면 우리가 있던 우주로 돌아갈 수 있어 라는 대사가 써있어요. 그걸 보면 전투를 끝내고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 와중에 프로메우스 드래곤이 또 얘네를 중간에 키드냅을 한 걸 납치를 싹 해가지고 또 한 번 싸우고 다시 돌아간 게 아닐까? 네 정도가 정리할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덥네요. 와 땀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어쨌든 코만도 건담이 주인공이었던 코만도 전기와 달리 이 건담 포스는 캡틴 건담과 결국 마스크 커맨더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나마 코만도 건담의 영향력이 강했던 전작 건담 포스와 슈퍼잠즈를 넘어서 아예 캡틴 건담과 마스크 커맨더 즉 정확히 말하면 이제 파이널 포뮬러겠죠? 파이널 포뮬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이야기, 우주급으로 스케일이 커진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게 아마 이 신 건담포스 그레이트 판크라티온인 것 같은데 그게 잘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왔다가 되는 거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아까 다 보여드렸죠. 스토리마다 전개되어 있는 것들과는 이제 약간 다른 정도가 아예 근본적으로 내용이 달라져 버리니까 네. 뭐 좀 복잡한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건 제 추정이긴 한데 그레이트 판크라치온이 훨씬 더 길어졌다면 이것도 한 1부, 2부 정도로 가서 제가 볼 때는 네오 건담과 발칸 커맨더가 합쳐져서 다크아톤하고 싸운 게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파워업을 2번이나 하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신들과의 싸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파워업한 게 캡틴 건담 빅토리와
커맨더 건담 V2여야 되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뭐 알 수 없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길었던 그레이트 판크라티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각성하고 파워업하면서 되게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캡틴 건담과 마스크 커맨더가 어떻게 캐릭터가 파워업 해왔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먼저 마젤란 대륙에 살고 있었던 죄송합니다. 자, 먼저 마젤란 대륙에 살고 있었던 이제 건담과 건담 마크 2였는데 이제 코만도 건담이 와서 훈련을 시키는 거를 그대로 잘 따랐던 모범생 캡틴 건담, 그리고 그거에 반발해서 자타리온 제국으로 넘어갔던 마스크 커맨더가 되었었죠. 쥐암즈 편에서는 캡틴 건담과 마스크 커맨더의 모습으로 서로 라이벌이 되게 되고요. 캡틴 건담은 한번 죽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캡틴 건담 거나머와 함께 다시 등장해서 캡틴 건담 앤 거나머의 형태로 쥐암즈 마지막 편까지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네럴 건담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퀴러 자타리오는 마스크 커맨더와 하나가 돼서 우주로 도망을 치게 되죠. 이때 마스크 커맨더도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다음 건담 포스 편에서는 마스크 커맨더는 등장을 안 하죠. 등장을 안 하고 역시 또 떨어지는 콜로니 선을 막다가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몇 번 죽은 것 같아요. 캡틴 건담이 그 거나머의 힘을 완전히 흡수해서 캡틴 건담 프리덤 파이터, 캡틴 건담 FF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이 건담 포스들을 이끌고 마젤란 대륙을 다시 해방하는 이야기가 그려졌었습니다. 이후 다시 코만도 건담과 만나서 우주로 나가죠. 우주로 나가 봤더니 캡틴 건담은 다시 한번 코만도 F90에게 도움을 받아서 캡틴 포뮬러 91, 캡틴 F91로 이제 파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커맨더는 퀴러 자타리온의 힘을 다 흡수해서 본인이 스스로 코스모 자타리온 제국의 총수가 되어 퀴러 커맨더로서 캡틴 F91과 싸우게 됩니다. 전투 중에 진정한 적인 이들의 모든 거의 배후에 있었던 카이저를 만나게 되고, 카이저를 물리치기 위해 이 둘이 하나가 되어 파이널 포뮬러가 되죠. 근데 파이널 포뮬러의 힘으로 카이저는 쓰러지고, 그 다음에 이들은 그 충격에 의해서 갈라진 공간의 틈에 의해서 오늘 얘기했던 메비우스 은하, 그레이트 판크라티온의 세계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둘은 뭐 어찌저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파업을 해서 캡틴 네오 건담, 발칸 커맨더로 파업을 하고 이래저래 해서 이래저래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슬픈데 또다시 파업을 해서 캡틴 건담 빅토리, 커맨더 건담 V2라고 하는 최종 형태로 파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도 다시금 파이널 포뮬러로 합체를 해서 다시 한번 융합을 해서 이 세계를 구하게 된다. 메비우스 은하를 구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걸로 정말 신 건담 포스 그레이트 판크라티온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좀 뭐 정리된 듯 정리 안 된 듯 좀 혼란하시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캡틴 건담 빅토리와 그래서 커맨더 건담 V2를 각각 캡틴 건담의 최종 형태, 마스크 커맨더의 최종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실은 커맨더 건담 V2는 이 뒤가 안 나왔는데 캡틴 건담 빅토리는 지난번에 우리 코만도 얘기할 때 G체인저 세계로 넘어가서 라이저 더블 X 건담의 형태로 코만도 건담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얼티밋 배틀을 통해서 캡틴 건담이 G체인저의 세계관에서 등장한 모습인 캡틴 건담 X의 형태로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하여간 오늘은 거기까지는 소개시켜 드리지 않고 G체인저 편 할 때 다시 한번 모아 설명해 드리겠지만 캡틴 건담은 이 뒤에도 또 나오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드디어 신 건담 포스 그레이트 판크라티온이 끝났고 이걸로 지금까지 쭉 강의해 왔던 코만도 전기 건담 포스의 모든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시청해 주셨던
코만도 전기 G암즈, 코만도 전기 2 건담포스, 코만도 전기 2 건담포스 슈퍼 G암즈, 신 건담포스 그레이트 판크라티온까지 이제 모든 코만도 전기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커의 라이브 SD 강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정말 코만도 전기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지금 생각으로는 죄송합니다. 건보이저와 G체인저를 좀 이어서 해서 아예 이 코만도 전기 관련 시리즈를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판으로 극장판으로 있었던 무사, 기사, 코만도 스크램블 편까지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한 뒤에 다시 이제 건드랜더 가기 전에 전국전으로 한번 돌아갔다가 전국전 외전 다시 찍고 건드랜더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오늘의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만도 전기 이렇게 어설프게 끝나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가지 캐릭터들 또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